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리진 이터널 프로토콜이라는 이름부터가 좀 거창하죠. 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요. 이 생태계를 움직이는 세 개의 큰 톱니바퀴, 그러니까 LGNS, 아누비스, 그리고 프라이버시 스테이블 코인 A, 이 세 가지가 대체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무엇이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전략적인 의도까지 파고들어 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결국 세 가지 키워드로 딱 요약될 수 있거든요. 세 가지 키워드요? 네, 바로 인센티브, 프라이버시,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이 세 개의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서로를 필요로 하게끔 설계됐는지 그 관계를 들여다보면 무척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경제 시스템의 엔진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첫 번째 토큰 LGNS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알고리즘 기반 비안정성 통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더리움 기반이라는데 사용자들이 이걸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자료를 보면요. 이 LGNS를 손에 넣는 방법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해요. 그냥 스와플,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시장 가격으로 바로 사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미 있던 걸 사는 거라 프로토콜이 새로 토큰을 만들진 않고요. 진짜 핵심은 사실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인데 바로 채권을 사는 겁니다. 채권이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 시스템의 핵심이라서요. 첫 번째 채권이 유동성 채권이라는 건데요. 사용자가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증표로 받는 LP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프로토콜에 파는 겁니다. 잠시만요. LP 토큰 그 개념부터 잠깐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토큰 A와 B를 거래소에 맡겨서 다른 사람들 거래 잘 되라고 돕고 그 기여에 대한 영수증 같은 걸 받는 거. 그게 LP 토큰이라는 거죠. 와, 정확하십니다. 바로 그 영수증을 프로토콜이 직접 사들이는 거예요. 그 대가로 시세보다 좀 할인된 가격에 LGNS를 5일 동안 나눠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준비금 채권이라는 건데요. 준비금 채권? 네, 이건 LP 토큰 대신에 그냥 USDT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프로토콜에 직접 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할인된 LGNS를 5일 동안 지급받는 방식이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채권이 판매될 때마다 프로토콜이 약속한 LGNS를 새로 발행, 즉 민팅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채권 모델이요. 단순히 토큰을 새로 찍어내는 방식치고는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왜 굳이 사용자의 LP 토큰이나 USDT를 이렇게 사들이는 방식을 쓰는 걸까요? 여기 뭔가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프로토콜이 거래소의 유동성을 직접 소유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요. 보통 이걸 프로토콜 소유 유동성 모델이라고 부르죠. 프로토콜 소유 유동성. 네, 기존의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높은 이자를 주면서 유동성을 사실상 빌려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자 농사, 즉 인센티브가 끝나면 유동성 공급자들이 썰물처럼 자금을 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튀 자본이라고 하죠, 보통. 네, 맞아요. 문서에서는 용병 자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프로젝트가 잘 되든 말든 단기 이익만 보고 그냥 싹 빠져나가서 생태계가 막 흔들리는 거. 그걸 막겠다는 거네요. 프로토콜에 직접 유동성을 꽉 쥐고 있으면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릴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유동성이 마르지 않는 아주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게 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프로토콜이 직접 LGNS가 보완된 유동성을 소유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시장이 하락해서 LGNS 토큰 가격이 폭락하면 그 손실을 프로토콜 금고가 그냥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문서에서도 이 모델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목표로 하지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는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이런 점을 암시하고 있죠. 와, 흥미롭네요. 높은 보상으로 유동성을 그냥 빌려오는 대신에 자산 가치가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생태계 기초 체력을 키우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요. 자, 그럼 이 LGNS라는 엔진이 달릴 도로는 어떤 모습일지 아누비스 프라이버시 퍼블릭 체인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인가요? 네, LGNS가 활동하는 주 무대가 바로 이 아누비스입니다.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딱 고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쓰는 이더리움은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잖아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누구랑 거래했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아누비스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GK 롤업 기반의 새로운 프로토콜입니다. GK 롤업, 영지식 증명 롤업이라는 기술 용어가 또 나왔네요. 자료를 보니까 아누비스의 특징으로 낮은 가스비, 다양한 토큰 표준 지원, 그리고 프라이버시 강화를 꼽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프라이버시 강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예를 들어 문서에 나오는 블랙프루프스 같은 기술이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프라이버시가 좋아진다고 하면 너무 막연하죠. 영지식 증명 기술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정보를 안다는 사실을 그 정보 자체는 공개하지 않고도 증명하는 것.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증명한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블랙프루프스 기술을 쓰면요. 제가 당신한테 A 토큰 50개를 보냈다고 쳐보죠. 블록체인에는 제가 당신한테 A 토큰을 보냈다는 기록은 남아요. 하지만 50개라는 정합한 액수는 암호화돼서 숨겨집니다. 아, 액수가 안 보이는군요. 그렇죠. 대신 이 기술이 제가 보낸 금액이 0보다 크다는 사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령을 보내는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것만 수학적으로 검증해 주는 겁니다. 거래 유효성은 증명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완벽하게 가리는 거죠. 와, 그건 진짜 급한데요. 비유하자면 그냥 일반 이더리움 거래 위에다가 약간 특수한 암호화 필름을 한 겹 싹 씌우는 느낌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더리움의 보안성은 그대로 쓰면서 내 거래 내역은 보호하고 심지어 롤업 기술 덕분에 거래 비용까지 아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아누비스를 프라이버시 레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사용자가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이랑 상호작용하기 전에 자기 자산을 이 아누비스라는 레고 블록에 잠시 끼워 놓는 거죠. 프라이버시를 한번 입히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트위스티드 엘가말 암호화 같은 기술로 주소 자체의 익명성까지도 확보하고요. 이더리움 생태계의 어떤 자산이든 가져와서 프라이버시 기능을 덧붙일 수 있는 그런 조립식 부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누비스의 목표인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LGNS, 그리고 그 엔진이 달리는 프라이버시 고속도로 아누비스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이 도로 위를 달릴 자동차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조각인 스테이블 코인 A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바로 그 자동차가 스테이블 코인 A입니다. 이 코인은 아누비스 체인 위에서만 작동하고요. 가치는 USDT랑 1대1로 고정되도록 설계됐습니다. 1대2는 항상 1달러.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게 프라이버시 익명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 발행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 A를 발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던 그 LGNS 토큰을 프로토콜에 제공하고 특정 알고리즘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아, LGNS로만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A가 성공적으로 발행이 되면 그 재료로 쓰였던 LGNS는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블랙홀로 주입되어 파괴됩니다. 파괴된다고요? 네, 완전히 소각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가치를 막 변동시키는 LGNS를 태워서 없애야만 비로소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 A가 태어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거의 강력한 디플레이션 엔진이네요, 그냥. 근데 이 구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A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전혀 없다면요. 그럼 LGNS가 소각될 일도 없으니까 스테이킹 보상으로 계속 불리는 LGNS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만 커지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경제 모델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가장 큰 변수예요. 스테이블 코인 A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이 디플레이션 엔진은 그냥 멈춰버리는 거고 LGNS는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남게 되겠죠. 결국 이 프로토콜 설계자들은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가진 달러에 대한 시장의 근원적인 수요가 이 모든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들 거다.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만약에 프라이버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폭발해서 너도 나도 LGNS를 태워서 A를 만들려고 하면 LGNS가 너무 빠른 속도로 소각돼서 나중에는 생태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큰조차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역시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에 대한 안전장치로 아까 말씀드린 채권 메커니즘이랑 스테이킹 보상률, APY를 활용해요. 채권이랑 보상률로 조절한다. 네, LGNS 가격이 오르고 소각량이 늘면 프로토콜은 채권 할인율을 줄이거나 스테이킹 보상률을 조정해서 시장에 풀리는 LGNS 양을 조절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스테이블코인 A에 대한 수요, 즉 LGNS 소각과 채권 및 스테이킹을 통한 공급, 즉 LGNS 발행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춰나가는 구조인 거죠. 와,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 시스템이네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을 다 맞춰보겠습니다. LGNS, 아누비스, 스테이블코인 A,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마지막 자료에 그 관계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LGNS는 이 생태계의 구동력이자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사용자들이 이걸로 스테이킹에서 보상 얻고 채권 사고 모든 인센티브 활동의 중심에 있죠. 그래서 LGNS의 가격이나 유통량은 이 생태계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되는 거고요. 엔진 역할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누비스는 이 모든 활동이 일어나는 프라이버시 인프라입니다. LGNS 거래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A 같은 자산의 핵심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제공해주고 다른 이더리움 자산들이랑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죠. 인프라, 즉 도로 같은 역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A는 이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최종 상품이자 안정적인 거래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걱정 없이 가치를 저장하거나 익명으로 결제하고 다른 체인으로 자산을 옮길 때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A에 대한 수요가 다시 LGNS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경제 순환고리, 그러니까 플라이 휠을 만들려는 시도군요. 첫째, LGNS라는 인센티브 토큰으로 사용자들의 자본과 유동성을 끌어모은다. 둘째, 그 자본을 바탕으로 아누비스라는 견고하고 프라이빗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셋째, 그 플랫폼 위에서 AK라는 아주 매력적인 프라이버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상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품이 팔릴수록 최초의 인센티브 토큰 LGNS는 소각돼서 희소성이 높아지고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계된 아주 유기적인 자가 발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각 요소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은 오리진 프로토콜이라는 하나의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루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인센티브를 위한 변동성 토큰 LGNS, 거래를 위한 프라이버시 인프라 아누비스,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안정적인 상품인 스테이블코인 A까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경제 모델로 묶여 있는지 그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 연예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스템의 성공이 결국 프라이버시 스테이블코인 A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에 달려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제와 논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과연 A와 같은 완벽한 익명성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이 제공하는 그 유용성이 그 밑에 깔려있는 LGNS라는 변동성 자산의 내재적 위험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강력할까요? 이 정교한 기계 전체의 성공은 아마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에 달려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